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2대 4.10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108석 개헌선 저지라는 간신히 턱걸이를 했지요. 이번 22대 4.10 총선거, 물론 부정선거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패배한 그 충격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도 일해봤고 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도 일해봤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4.10 총선이 선거운동이 시작됐을 때 제가 제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썼었죠. 그렇게 하면 한동훈 무조건 진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총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박박 긁으며 그 지역 민심과 함께 성장을 한 그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게 총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이가 공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꾼들 공천 배제시키고 함은경 같은 자들, 민주당에서 넘어온 운동권 출신들 전략 공천을 주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략 공천을 주었던 운동권 출신들 후보 전부 다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이 총선거는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고 발이 정말 부르틀 정도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스킨십하고 도와주십시오. 한동훈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 후보 유세장 가서 셀카 찍고 팬 미팅 같은 거 하고, 그러니 당시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발 한동훈 위원장 셀카질 그만해라. 그러다가 망한다. 그게 현실이 됐지요. 자, 지금 현재 한동훈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 강력 지지자였다가 후에 한동훈의 충격적인 실체, 커뮤니티 운영자, 한동훈 보수 아니다, 한동훈 실체 영상,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열차게 멸공. 자, 제가 여러분, 이 한동훈 방송을 하면 제가 한동훈과 국민의힘, 또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이간질 시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동훈은 끝났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 안 시킨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 이원석 검찰총장. 우리 이제 국민들 다 이제 깨우칠 만큼 깨우쳤죠. 여기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정치가 딴 거 있습니까? 이번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 전부 다 탈락을 시켰죠.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참아줬습니까? 자,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주기환이라는 후보,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20년 지기 법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광주에서, 그 험지인 광주에서 정말 텃밭을 잘 가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번 22대 4.10 총선만을 위해 지역에서 잘해서 광주시당 위원장까지 했었죠. 그 당시에도 이 주기환 후보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 미래, 비례 24번을 주었죠. 그러니까 이 주기환 후보가 열받으니까 공천 비례 탈락시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받으니까 주기환 후보가 국민의힘 탈당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6시간 만에 이때까지 정권에서 없었던 민생 특보 자리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런 데서 한동훈이는 끝났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이 비대위 갤러리가 왜 만들어졌느냐? 여러분, 이 비대위 갤러리에 들어가서 이 갤러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여기서 무슨 취미생활이나 개인 감정으로 한동훈을 까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왜 한동훈이가 이번 선거 망쳤는지, 그전부터 한동훈이가 온 이후에 국민의힘 공천 어떻게 처참하게 했는지 이 갤러리에 들어가면 소상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동훈 흑소 동영상 버전 제작하였습니다. 박광배라는 갤러리. 이 갤러리는 지금 이 갤러리의 주인장입니다. 주인장, 운영자지요. 이분이 얼마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흑소, 한동훈은 보수가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총선 패배를 분석하기 위해서 총선 백서를 작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작했었던 한동훈 흑소 4가지 챕터로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근거가 있는 기사 또는 문서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업데이트하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총선 백서를 비판하고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넣었습니다. 해당 이슈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자, 이제 그 영상을 볼 건데, 저는 이 박광배라는 이분 때문에 저도 공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이 박광배를 치면은 나오니까 이분 때문에 많은 2030 유저들이 한동훈의 그 위선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깨우쳤습니다. 저도 뭐 정말 많이 깨우쳤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박광배 TV에 들어가서 많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거 참패 이후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총선 백서를.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참패 이후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총선 백서를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총선 백서에 펜을 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거 기간 원내대표를 맡았던 윤재호, 그리고 선거에서 패배한 낙선자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 낙선자들에게 펜대를 쥐어주는 걸까요? 모범학생들에게 회초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망치고 온 학습 부진아에게 회초리를 쥐어주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최근 선거기간 총책임자를 맡았던 한동훈이 대통령과의 오차는 거절하였지만 낙선자들과는 연락은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천목회라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낙선자 박상수는 한동훈 팬클럽 회원 출신이죠. 심지어 그들은 전당대회 룰도 50대 50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총선 백서는 그들의 반성문이 아닌 변명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거기간 총책임자였던 패배자 한동훈에 대해서 백서가 아닌 흑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흑서. 한동훈은 보수의 희망이 아니다. 보수의 희망인 것처럼 등장했지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다가 패배하고 사라진 한동훈. 한동훈은 정부는 정부, 당은 당이라며 정부와 거리두기를 하고 중도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좌파 성향의 인물들을 영입하였습니다. 이조 심판을 외쳤으나 윤리적이지 못한 인물들을 공천에 앉히면서 윤리적인 우위를 잃어버리고 중도 확장을 시도한답시고 오랫동안 보수를 위해서 싸운 공신들을 배제했습니다. 당당한 보수, 강한 보수, 자유를 중시하며 원칙 있는 보수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대통령 1호 참모로 활동하며 국민의힘 대표 공격수로 활동했던 장해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도태우, 이정근 게이트에서 활약해서 민주당에 큰 타격을 줬었던 원영석,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만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김혜경 법카 의혹 내부 고발자인 조명현, 민주당에게 직접적 타격을 줬었던 사람들은 모두 컷오프 당하거나 공천을 취소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집토끼들은 이탈하였으며 민주당 따라하기로 인해서 차별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한 것이 그를 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거 전 보수의 희망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한동훈 팬 이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동훈에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흑서 제1장. 한동훈은 윤리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라는 중요한 자리를 앉은 후 첫 번째로 나온 잡음은 민경호였습니다. 운동권 출신인 민경호를 비대위원에 앉혔으나 과거의 발언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한동훈은 민경호를 바로 사퇴시켰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에 비해서 윤리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여연대 출신의 비대위원 김경률이었습니다. 김경률은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인터뷰에 응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것이 수도권과 TK 출마자의 인식 차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또한 동일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이야기를 하던 도중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생활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보수층들에게 반발을 샀었습니다. 대통령은 루이 16세에 비유하고 영부인은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정하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에 대해서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를 하지만 실시간으로 막말을 하고 있는 김경률에 대해서는 한동훈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 가죠. 막말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던 한동훈이 제19 감싸기 모드에 들어가면서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동훈과 김경률의 브로맨스는 공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경률의 막말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의 정청래 지역구인 마포구 을의 김경률을 전략 공천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시스템 공천 등을 언급하면서 공명정대한 공천을 천명해왔는데 그런 그가 사적 공천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성동이 지역구에 봉사해온 나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그렇게 사적 공천하는 것이 맞냐며 반발을 하였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비참했다 라고 표현을 했죠. 강한 반발을 못 이겨낸 김경률은 마포울에서 물러났지만 그 자리는 결국 김성동이 아닌 또 다른 운동권 출신 함은경이 앉게 되었죠. 한동훈은 민주당이 음주운전자들을 공천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의 오른팔이라고 불릴 수 있는 비서실장 김영동이 바로 음주운전자였습니다. 민주당은 음주운전하면 가산점이 있냐며 비아냥거렸던 한동훈은 자신 바로 옆에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재명이 법원 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 윤리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음에도 말만 번지르했지 자기 식구들은 결국 그 나물의 그 밥이었습니다. 또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김이상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김이상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대구 본부장을 맡고 있던 시절에 1억 5천만 원을 횡령하였고 분쟁 과정에서 조합원을 폭행하여서 1년 2개월이라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 이력은 국민의힘 비례후보 추천 규정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서 김이상은 심사 서류도 거부당하였고 당연히 공천 면접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이상은 국민의미래 당선한 정권인 비례대표 10번으로 공천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공천과는 전혀 거리가 먼 행보였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더라도 쉽게 받지 못하는 공천을 서류도 없고 면접도 안 본 사람을 비례대표 10번을 준다고요? 그것도 폭력 전과자에게요? 이러한 이유로 한동훈의 공정하고 깨끗한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돼버렸죠. 한동훈 흑서, 제2장, 한동훈의 가족은 더욱 윤리적이지 못했다. 사인이 아니라 공인 또는 정치인이면 항상 검증받는 것이 가족입니다. 아주 많은 정치인들이 가족의 범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한동훈 특검을 외치며 이를 갈고 있는 조국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한동훈의 가족들은 알면 알수록 양파 같은데요. 까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한동훈의 장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동훈의 장인 진영구는 김대중 정권 시절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파문으로 대한민국 첫 번째 특검을 받게 되고 검찰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인민일보와 제휴하여서 차이나라이프의 발간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동훈 딸 허위 스펙 논란에 대해서 특검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의 장인이 바로 첫 번째 특검을 받은 대상이라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네요. 해당 이력만으로도 대권 후보 경선도 통과하지 못할 텐데 여기서 처남이 등장합니다. 한동훈의 처남인 진동규는 검사가 되어서 자신의 아버지가 불명예스럽게 은퇴하게 된 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들도 불명예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는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성추행 사건은 검사 내부 사건이라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서지현 검사 미투 사건 이후 출범된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의해서 밝혀져서 기소되었고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난 2021년에서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사 징계 없이 진동균의 사표를 수리하여서 진동균은 CJ그룹의 법무담당 임원으로 취업하게 되었죠. 처가 식구뿐만 아니라 그의 처, 진은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미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다룬 적이 있죠. 그의 배우자 진은정은 2007년에 주소지를 서울에 두고 있었는데 약 36일 동안은 경기도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동훈은 이것을 두고 서류를 위임받은 자동차 딜러가 차량 구매 때 사야 하는 도시철 도채권을 싸게 매입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렴하게 살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말하였는데 엄연히 주민등록법 위반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모습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죠.
정의로운 척은 하였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은 아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한동훈 흑서 제3장 한동훈은 매우 특권의식을 가진 인물이다. 한동훈은 선거 기간 동안 그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한동훈은 스스로를 당의 최고 계급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죠. 별것 아닌 단어라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선거철 정치인에서는 가볍게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경기 수원정 후보였던 이수정을 지지를 호소하며 한동훈은 여러분, 이수정은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발언을 두고 누리꾼들은 상류층 엘리트로서 일반 대중에게 베풀어 주려고 나왔다는 뜻이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입에서나 나올 법한 발언이다. 듣고 있는 이수정 표정도 안 좋아 보인다. 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경동시장을 방문했을 때 수익 일부를 시장과 공유하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는 그런 곳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발언을 통해 그가 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죠.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로또 되면 스타벅스 가보려 한다. 아직은 서민이라 못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논란은 매우 뜨거워져서 많은 반발을 사고 있었는데 장해찬이 햇살론 대출까지 인용하면서 한동훈의 발언을 비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발언을 핑계로 장해찬을 공천에서 취소시켜버렸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한동훈 흑서 제4장 한동훈은 우파가 아니었다. 민주당을 공격한 국민의힘의 공격수들을 모두 공천 취소시킨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한동훈은 우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처음과 끝을 장식했던 그의 왼팔 김경률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은 진보적 자유주의자 혹은 사민주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쉬운 말로 강남좌파란 겁니다. 강남좌파 한동훈의 선거 전략은 집토끼는 버리고 중도좌파를 공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민의힘에 영입된 인물들만 보더라도 그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참여연대 출신 박상수, 김경률. 두 번째, 한국노총 출신 김희상. 세 번째, 미국문화원 점거 함은경. 네 번째, 민주당 출신 이상민, 김영주. 인물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행보들은 우파라기보다는 좌파에 가깝다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라고 지시하여서 내란죄를 받았던 20명에게 무죄를 선물했고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에게 868억 배상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그는 법무부 장관 취임일로부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일까지 소극적이던 적극적이던 왼쪽으로 치우친 행보를 많이 보였었죠. 하지만 결정타는 선거가 치루어진 뒤에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하고 난 뒤 사퇴를 선언하고 집거를 하고 있던 한동훈에게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스카웃 제안을 한 것인데요. 진해찬 새로운 미래 비대위원은 지도부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치른 것이라며 한동훈의 이념 철학은 진보 성향인 새로운 미래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주장했던 말이 진심이라면 앞으로의 행보에 과연 본인이 국민의힘과 어울리는지 합리적 진보의 성격인 새로운 미래가 더 가깝지 않을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동훈이 총선 기간에 줄곧 사용해왔던 동료시민, 공공선 이 두 말은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궁극적 사회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좌파들이 인정한 좌파라면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우파에는 당신의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저는 새로운 미래의 한동훈을 응원합니다.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마주치지 맙시다. 오늘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가짜 보수 퇴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박광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광배 TV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